빡세게 해야지. 우리가 9회차인데 제가 이제 그 커리큘럼 나간 거로는 오늘 이제 0회차 이렇게 나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오늘 간단하게 순열조합 복습하는 걸로 좀 앞에 잠깐 하고 중복조합을 좀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중복조합을 조금 더 이어서 하고 그 다음에 원순열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항 정리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확률, 그 다음에 확률의 곱셈 정리, 그 다음에 이산확률 변수, 연소확률 변수, 그 다음에 통계적 추정,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과제는 오늘 나가긴 나갈 건데 오늘 나가는 과제가 중복조합에 해당하는 과제라서 일단은 오늘 과제가 나가긴 할 거고, 그다음에 시험은 요때부터 시험은 시작할 겁니다. 요때부터 딱 7번에 걸쳐서 시험을 좀 볼 거예요. 시험은 그때 이야기한 것처럼 약간 그 지금 우리가 이제 요 정도 안에서 이제 데이터가 좀 부족하니까 이번에 그 본원에서 수업을 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거랑 좀 비교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걔네들 성적하고 합쳐서 보면은 같은 시험지를 볼 거기 때문에 뭔가 끄덕끄덕 할 만한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비교를 하려면 똑같은 시험지를 똑같은 시간 안에 볼 겁니다. 좀 타이트하긴 할 거예요. 제가 시험을 15분 동안 보거든요. 15분에 5문제. 그래서 있는 힘껏 잘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3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지 오래돼서 오랜만에 순열 이야기를 해보죠.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볼 테니까 먼저 한번 자, 우리가 경우의 수 순열과 관련해서 맨 처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배우는 게 이거라고 봅니다. 1, 2, 3, 4, 5, 6, 6장의 숫자 카드를 가지고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는 총 몇 가지인가? 이게 한 장밖에 없죠. 한 장씩밖에 없기 때문에 맨 처음에 넣을 수 있는 가지수는 6가지가 될 거고요. 만약에 숫자 카드 1을 썼다라 그러면은 그 다음은 5가지. 그리고 한 장에 썼으니까 그 다음은 4가지, 그 다음은 3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는 게 그냥 쉽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때는 이게 뭔지 어떠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그래 그냥 곱하니까 답이 나오더라 이런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순열이라는 이름 하에 n 커뮤니케이션 r로 정의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n개의 서로 다른 물건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R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
이걸 우리는 M 퍼뮤테이션 R 순열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얘는 6개 중에서 4개를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6 퍼뮤테이션 4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연산한 걸 이 M 퍼뮤테이션 R로 일반화 시키자면 얘는 M부터 M-1, M-2 이런 식으로 해서 R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이제 M-1을 하면 2개라는 거죠. 이러면 3개라는 거니까 M-R이 아닌 M-R 플러스 1까지 곱해줬을 때 R개의 곱이 되겠구나. 오케이. 자, 그런데 이렇게 매번 표기하는 게 좀 안 예뻐요. 그래서 좀 더 예쁘게 표현하기 위해서 팩토리얼이라는 걸 가져오죠. N, M-1 1까지 이렇게 곱하는 팩토리얼. 자, 그렇다면 분모와 분자에 이 다음에 나올 M-R부터 M-R부터 1까지를 이렇게 곱해주고 나면 분자는 M 팩토리얼이 되고 분모는 M-R 팩토리얼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연산이 있으면 얘는 6팩 나누기 2팩이라고 표기할 수 있겠구나. 이거 우리가 실제 계산에서는 이렇게 계산하진 않아요. 실전에서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보통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퍼뮤테이션이라는 기호 자체도 컨비네이션으로 넘어가기 위한 중간 과정에 불과하지 실전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약간 프리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팩토리얼에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n 퍼뮤테이션 n이다라고 하면 n팩 나누기 0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n 퍼뮤테이션 n이라는 것은 우리가 n팩으로 알고 있는데 얘하고 같으려면 0팩 아까 같은 팩토리얼의 개념에서는 0팩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얘를 이건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0팩도 있는 거니까 1이라고 약속하자 이겁니다. 0팩 억지스럽잖아요. 0부터 1까지 곱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나 이거는 그냥 표기용이니까 1이라고 약속하자라는 겁니다. 자, 요게 순열.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경우의 수는 이 조합 하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그 이외에는 솔직히 안 배워도 그만이야. 다만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땐 이렇게 사용하고 이럴 땐 이런 걸 사용하고 이러자라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조합 하나면 끝납니다. N 컨비네이션 R N개의 서로 다른 물건들 중에 R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자, 그래서 얘네들을 아직 안 지워놓은 게인데 안 지워놓은 이유는요. 선택 후 1열로 나열한다라고 되어 있죠. 얘하고 비교를 할 거예요. 컨비네이션. M 컨비네이션 R? 그러면은 방금 얘기한 M 퍼뮤테이션 R이라는 것은 오히려 이 컨비네이션 R 선택을 한 다음에 그 R개를 1열로 배열하는 방법은 R팩 아니냐. 오케이. N 컨비네이션 R에다가 R팩을 곱한 게 퍼뮤테이션 R이니까 자, 그렇다면 N 컨비네이션 R이라는 것은 이 친구를 R팩으로 나누면 되고 N 팩토리얼 나누기 N-R팩을 R팩으로 나누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 N 컨비네이션 N-R하고 같을 수밖에 없겠구나. 너무 당연한 얘기죠. 예를 들어서 7 컨비네이션 2가 있어. 얘는 7팩 나누기 5팩 2팩이에요. 그럼 7팩 나누기 2팩 5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는 7 컨비네이션 5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7개 중에 2개를 선택한다는 것은 7개 중에 5개를 남겨둔다 라고 생각했을 때 경우의 수는 결국 같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요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모든 경우의 수에 기반이 되는 컨비네이션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배우는 것들이 어떤 거냐? 먼저 중복순열 n 파이 r이라고 표기하죠. 중복순열. 자, n 종류의 물건들 중에서 이번에는 n 개가 아니라 n 종류의 r개를 중복 허용해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선택한 뒤 일렬로 나열. 아까는 1, 2, 3, 4, 5, 6이라는 카드가 한 장씩밖에 없었다면 이번에는 그 카드들이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써도 계속 있어. 그럼 얘네 가지고 네 자릿수를 만든다는 것은 여기에 6가지였는데 한 장을 썼는데도 또 1이 있네. 그래, 6가지, 또 6가지, 또 6가지. 그래서 6의 4제곱이 되죠. 자, 이와 같이 n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r개를 오케이. 그러면 n 해서 n의 r제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P1, 아까 순열과 마찬가지로 이 중복순열 기호도 여러분들이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상황이 나오면 두 기호 모두 쓰기 전에 이미 내가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중복순열은 헷갈리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이거를 이렇게 써버릇하면 자연스럽게 6의 4제곱이라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냥 앞에서부터 6의 4제곱이지. 이걸 억지로 4의 6제곱이라고 쓰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쓰다 보니까 6의 4제곱하고 4의 6제곱 사이에 순간적으로 선택을 잘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가장 흔한 게 서로 다른 공 6개를 바구니 3개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바구니 3개에다가 저기 뒤에 책. 그럼 A, B, C 3개의 바구니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는 6개의 공을 넣었는데 우리가 순간적으로나마 그 광경을 떠올려야 돼요. 6개의 공을 내가 1번공부터 이렇게 짚고 A 바구니, B 바구니, C 바구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집어넣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공을 넣을 때마다 3가지 선택지가 있으니까 이거는 절대 6의 3승이라는 생각은 하기 힘들다. 그래서 자꾸 그게 3의 6제곱이구나 라고 떠올릴 수 있게끔 몇 번을 상상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순간적으로나마 실수가 없게끔 해줘야겠다. 중복순열은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동자순열. 동자순열. 자, 동자순열은 공식적으로 쓰이는 표현은 아니지만 같은 문자가 포함된 순열을 우리가 흔히 동자순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 B, C, D, E를 배열하라고 하면은 오펙 너무 쉬워. 그런데 A, B, C, D가 아닌 A, A, C, D, B 하나를 A로 바꿔가지고 같은 문자가 이렇게 들어가게끔 했을 때 얘네들을 배열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주는 게 맞느냐라는 겁니다. 5칸 중에서 2칸을 골라서 야, 여기다 A를 적어봐 라고 한 다음에 남은 3칸에다가 3팩을 곱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식을 그대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잠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2팩 5팩일까? 2팩분의 5팩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생각을 조금 해보면은 만약에 얘네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문자였다면 그냥 오펙이었을 텐데 A1, A2라고 적는 거나 A2, A1이라고 적는 걸 같은 걸로 볼 거기 때문에 2팩으로 나누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동자 수열은 AA, BBB, CD 뭐 이렇게 8개의 문자를 나열해라 8팩 똑같은 게 2개 똑같은 게 3개 이와 같이 해주면 되겠다는 이게 동자 수열.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거는 좀 다 했는데 여기에 고1 과정에서 또 조 나누기라는 걸 배우죠. 어찌 보면은 이게 현재 고교 과정에서는 분할 개념이에요. 과거 전차시 교육 과정에 분할이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분할수 그 다음에 스털링수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절은 이미 끝났고 고1 과정에서 나오는 조 나누기 얘네들은 가장 기본적인 거죠. 4명을 2명으로 나눠라. 4컨비네이션 2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2명이 2개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누고요. 6명을 2명으로 나눠라. 4컨비네이션 2하고 6컨비네이션 2하고 그 다음에 다시 4컨비네이션 2하고 나누기 2명짜리 조가 3개인데 3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거 기억나시죠? 자, 10명을 3명, 4명 10컨비네이션 3 그 다음에 7컨비네이션 3하고 3명짜리 조가 2개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고요. 요 과정.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떠든 이 얘기를 함수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굳이 뭐 일반화 시킬 것도 없어요. 자, x는 1, 2, 3, 4, 5 아니 그래도 1, 2, n y는 1, 2, n 이렇게 되자. 자, 첫 번째 그냥 함수 x에서 y로의 개수. 자, 함수의 개수는 언제나 순서상의 개수입니다. 뭐에? 함수 값에. 이거의 순서상의 개수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값이 1부터 n가지야. 그래서 그걸 모두 곱해주면 n의 m제곱입니다. 결국 이게 n 파이 m이 되는 거죠. 요게 n의 m제곱. 두 번째, 이러한 함수들 중에서 1대1 함수.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자명하게도 n보다 n이 더 크거나 같아야만 할 겁니다. 1대1 함수라는 것은 앞에서 선택한 걸 뒤에서 가져가기 못하기 때문에 처음엔 n, 그 다음은 n-1, n-2. 아까 했던 순열이구나. 그래서 n 퍼뮤테이션 m이 됩니다. 이 중에서도 n하고 m이 같을 때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때는 n팩 혹은 m팩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럼 함수는 또 뭐가 있을까 싶은데 증가함수. 우리가 증가함수라는 건 이제 수투에서 배우는 개념인데 F1보다 F2가 크고 F3가 크고 이렇게 되는 이 증가함수.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저 n개의 공역의 원소들 중에서 n개를 가져오기만 하면, 즉 n 컨비네이션 n 가져오기만 하면 얘네들이 알아서 하나씩 앞에서부터 매칭이 될 거다라는 거죠. 증가함수의 개수 n 컨비네이션 n. 그럼 우리가 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증가하지 않는 함수예요.
네, 그거는 중복조합 한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하고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함수입니다.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함수. 자,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 편안하게 x는 1, 2, 3, 4, 5 그다음에 y는 뭐 1, 2, 3 이렇게 가자. 1, 2, 3, 4, 5, 1, 2, 3 이렇게. 자, 그럼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거는 방법이 보통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동자 순열을 이용해서 생각을 해주면 여기에 1, 2, 3이 적어도 한 번씩 다 나와야 돼. 적어도 한 번씩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야 니네들 몇 번씩 나올까? 야 너 3번 나오면 2하고 3 한 번씩 나오면 되겠다.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좋게 두 번, 한 번 어때?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배열하면 되니까 3팩분의 5팩이 되고 이 경우에는 배열하면 2팩, 2팩분의 5팩이 될 겁니다. 다만 1을 3번 쓸 수도 있고 2를 3번 쓸 수도 있고 3을 3번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해줘야겠지. 그래서 60까지가 됩니다. 야,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1, 2, 3이라고 적어놨지만 1, 2, 3, 3이 될 수도 있고 1, 2, 2, 3, 3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곱하기 3을 해줍니다. 그럼 90까지 해서 도합 150까지 요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자 얘네들을 1, 2, 3, 4, 5를 우리가 앞에서 조 나누기 했듯이 조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3개의 조로 3개의 조로 5을 나눠주고 나면은 걔네들을 통째로 매칭시켜주는 거야. 요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간이 좀 좁으니까 여기에다가 5을 둘둘 하나로 나누는 방법은 자 둘둘 하나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 5을 셋 하나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 경우에는 5 컴비네이션 2, 3 컴비네이션 2 나누기 2팩 해주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몇 나와? 15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얘는 5 컴비네이션 3 해주면 돼. 이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많이 하다 보면은 원래 이렇게 선생님 이거 왜 안 해요? 라고 묻는데 어차피 2팩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은 한 명짜리 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5 컴비네이션 3만 해주면 끝이야. 더 해주면 25가지죠. 25가지. 조를 나누는 게 25가지. 각 조별로 1, 2, 3을 매칭시킨다 그러면은 3팩이라고. 150까지 똑같이 나오죠.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함수에다 적용시켜주는 게 가장 뭔가 딱 쉽게 받아들여지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순열과 조합에 대한 복습이에요. 됐을까? 자 그래서 제가 교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0번째 단어는 0단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순열조합, 중복순열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연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친구들에게 권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30번까지 기본적인 문제, 31번부터 70번까지는 케마케 연습하는 문제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좀 해볼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24페이지 가면 이제 중복조합이 시작이 되는데 이 중복조합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가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는 약간 원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 교재는 앞에 수업하는 파트하고 중간에 보시면은 각 단원마다 지금 38페이지 잠깐 보시면 워밍업이라고 해서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워밍업이라고 되어 있는 2, 30문제 각 단원별로 있는 이 문제는 뭐냐면 기초 연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연습에 해당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쉽냐? 뭐 엄청 쉬운 건 아닙니다. 학교 시험에 1번부터 10번에서 11, 2번 정도까지는 어차피 이 정도 난이도이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얘네들을 연습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가 매주 나가는데 매주 과제가 좀 나가는데 여러분들 그 과제 같은 경우는 모든 문제가 사전 모고에다가 그 다음에 수능 특강 2020부터 2024에 해당하는 문제들 그런 것들로 구성돼서 한 30문제에서 40문제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걸 아마 매일 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과제는 항상 맨날 홀수범만 풀자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설을 하면서 항상 수업은 시작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과제를 미리 나눠줘 보면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책 표지랑 똑같은데 짝수문 문제를 여러분들이 더 푸는 건 괜찮습니다. 더 푸는 건 괜찮은데 다만 이게 매일 수업하는 거라서 좀 빡세지 않을까. 그래서 첫 주차에는 홀수범 풀다가 여러분들 명절 때 나 명절 때 어차피 갈 데도 없고 공부나 해야지 이럴 때 남은 문제를 싹 풀면서 질문 모아서 하고 그러면 돼. 아시겠죠? 자, 중복적으로 가자. 우리가 수업이 월화 부분인데 참고하셔야 될 게 다음 주는 금요일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는 목요일 날도 수업을 안 해요. 그거 참고하시고 꼭 괜히 학원 안 하면 문화라고 아니 이거를 문은 열려있긴 한데 자 해보자. 그 본원에서는 수업을 할 때 8회차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9회차가 되면서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약간의 여유가 있어가지고 조금 진도하는데도 여유가 있어서 자 오늘의 메인 디시는 중복조합입니다. 중복조합의 오프닝은 언제나 이 세 개의 식으로 표현을 해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컨비네이션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상황이 설명이 가능한데 이 세 개를 만족하는 순서상 AB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첫 번째 식은 ABC가 모두 1 이상, 두 번째는 0 이상, 세 번째도 0 이상. 일곱 개의 빵이 있습니다. 그런데 셋이서 나눠 먹으려고 해요. 셋이서 나눠 먹는 방법이 몇 가지냐? 단 적어도 하나씩은 먹어야 돼. 그래서 고민하다가 빵을 7개를 이렇게 세워놓고 야 니네 이렇게 먹으면 되겠다. 이게 A 거고 이게 B 거고 이게 C인 거야. 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공간 중에 두 군데에다가 칸막이를 넣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6컨비네이션이. 그럼 두 번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는 좀 더 현실적이야. 7개의 빵이 있지만 못 먹는 친구도 있고 아니 배불러서 안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야. A가 4개를 먹고 B는 먹지 않고
C는 3개를 먹는 이런 상황. 그럼 이런 상황들까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단순히 얘랑 비교한다면 한 번에 2개를 꽂아 넣는 것까지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긴 해. 그런데 그걸 한 번에 생각하려면 그냥 얘네들을 애초에 빵 7개와 이 칸막이 2개를 나열한다라는 느낌으로 가면 되지 않겠냐. 그럼 아까 배운 동자 수열을 이용해서 7팩, 2팩분의 9팩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고요. 얘를 컨비네이션으로 바꿔주면 그 컨비네이션 이 정도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지. 이와 같이 컨비네이션이면 상황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식은 뭘 의미하냐. 빵이 똑같이 7개가 있어요. 아니 그런데 먹다 보면 남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셋이서 먹는데 먹고 안 먹고 남기고, 이게 A가 먹는 거, B가 먹는 거, C는 안 먹는데 그리고 남은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칸막이가 하나 늘었네. 빵 똑같이 7개에다가 칸막이 3개 이렇게 해가지고 배열을 해주면 돼요. 그럼 얘는 C컨비네이션 3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이거예요. 다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들에 어떤 다른 도구 없이, 다른 툴 없이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다. 다만 매번 이러한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게 너무 좀 그러하니 일반적인 해법을 구해보자 해서 중복조합이라는 게 나오는데, 중복조합 말 그대로 중복조합. 자, NHR이라 표기하고요. N 종류, 아까 중복 수열이랑 비슷하죠. N 종류의 물건들이 있는데 중복을 허락하여 알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선택까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생님, 그럼 얘도 일렬로 나열하는 거를 뒤에다가 곱해주면은 엠파이어라고 어떻게 연동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빡센 게, 얘네들 같은 경우 내가 선택을 했는데 1, 2개, 2는 3개, 3은 하나, 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그럼 그때그때마다 내가 선택한 그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배열하는 개수가 다 달라. 그냥 단순히 알파를 곱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그런 식의 생각은 좀 힘듭니다. 앞에 이야기들인 이거 가지고 이제 일반화 시킬 텐데, 물건들이 이렇게 박스에 가득가득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N 종류의 물건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고요. 그러면은 첫 번째 물건은 내가 카트를 끌고 가면서 하나하나 담는 거야. 얘는 A1개, A2개, A3개, A4, AN 합쳐서 R개. 여기에서 AI는 전부 다 0 이상의 정수고요. 그럼 이게 어느 상황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걸 만족하는 A1부터 AN까지의 이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게 우리의 이제 목표인데, 그럼 N명이 알개의 빵을 먹는 느낌이란 말이야. 그럼 빵을, 알개를 이렇게 놓는. 그럼 칸막이는 N명이니까 몇 개가 필요하냐면 N-1개의 칸막이가 필요해요. 그럼 얘들을 일렬로 배열한다. R패, N-1패, 그리고 N 플러스 R, -1패. 이게 NHR을 연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얘를 컨비네이션으로 바꿔주면 N 플러스 R -1 컨비네이션 R 혹은 N-1이라고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쓰지 마세요. NHR은 처음 배울 때부터 그냥 이걸로 고정이야. 이거밖에 없어. 즉
이렇게 될 텐데 3H7 이렇게 될 텐데 얘를 3 더하기 7 마이너스 1 9 컴비네이션 7이라고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한 줄 더 쓰세요. 그래야 실수가 없어. 결과값 똑같죠? 그래서 NHR N 종류의 물건 중 중복을 허락하여 알게를 선택하는 가짓수라 말은 하지만 우리가 비중적으로 따지자면 훨씬 많은 경우들이 이 케이스예요. 그냥 딱 이 식이 돼버리죠. N개의 수의 합이 R이 되는 이걸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 이런 상황들이 훨씬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한마디로 이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 훨씬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이게 중복조합의 메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중복조합을 배워도 상황이 워낙 다양하니까 맨날 이런 것만 풀으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ABC는 10이다. ABC는 0 이상이다.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 ABC를 구하시오. 이것만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야. 이거는 학생들이 다 금방금방 잘하는데.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게 25페이지에 있는 포함 배제의 원리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카운팅하는 동안에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할 스킬이에요. 이름은 거창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3개짜리는 쓰지 않더라도 아시죠? 3개짜리는 더하고 빼고 다시 더하고, 그걸 반복해서 포함 배제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포함했다가 빼고 그걸 반복하기 때문에 이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원리 자체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그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왜 알아야 되냐면, 자 봐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런단 말이야. 그럼 가 조건을 만족하고 나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한 경우의 수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구하라는 거야. 그러하니까 가를 만족하고 나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지 말고 가를 만족하지 않거나 나를 만족하지 않는 거에 다시 여집합을 하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에서 가의 여집합 또는 나의 여집합이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포함 배제의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항목이 하나가 더 들어가면 더 빡세다는 거지. 가나다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경우의 수? 아니야. 보통 그걸 직접 구하는 거에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크게 3점짜리랑 4점짜리로 나눴을 때 4점짜리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 난이도의 문제들은 가나? 아니야. 둘 다 만족하는 거 어려우니까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변형해서 생각을 해야 되니,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면 우리가 이 포함 배제의 원리에 대해서 약간의 연습은 좀 필요하다. 이거죠. 자, 이 포함 배제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제가 그 첫 번째 있는 식입니다. (615는) 그냥 적당한 큰 수야. 이거는 올해가 2026년이면 2026으로 시작을 해도 무방하죠. 그냥 하나씩 줄여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앞에 있는 이 수들은 뭐 예상되겠지만
요겁니다. 자, 그럼 이 식을 보고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자. 떠올릴 수 있는 상황. 제가 앞에 오컨비션 0은 형식적으로 넣어놓은 거고요. 이게 전체예요. 거기에서 빼고 더하고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5개의 항목이 필요할 거고요. 자, 615의 5제곱. 아까 우리가 예시를 함수로 들었으니까 이번에도 함수로 가보자. 1, 2, 3, 4, 5에서 가는 함수의 개수가 615의 5제곱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함수의 개수가 615의 5제곱이라고요. 자, 거기에서 뭘 빼냐면, 뭘 뺄 거냐면 5개의 항목, 5개를 이렇게 골라요. 이래 놓고 614의 5제곱이 되려면 어떤 상황을 연출해야 되냐면 1을 이렇게 가리면 되거든요. 1이 치역에 들어가지 않는 함수. 그럼 614의 5제곱이야. 또 2가 치역에 들어가지 않는 함수, 3이 치역에 들어가지 않는 함수, 4가 치역에 들어가지 않는 함수, 5가 치역에 들어가지 않는 함수. 요렇게 해주면 각각이 614의 5제곱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자, 이거 가지고 만들어낸 식이 이거예요. 그럼 1도 치역에 있지 않고 2도 치역에 있지 않게 되면 이렇게 가리면 되니까 그럼 613의 5제곱이라는 거지. 그럼 여기부터 이제 국어 문제야. 과연 이 밑에다가는 뭐라고 쓸 수 있는가? 1이 치역에 들어가지 않고 2가 치역에 들어가지 않고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하면 1이 치역에 들어가고 2가 치역에 들어가고 5도 치역에 들어가는 함수들만 남겠는 걸 이라는 거죠. 그럼 1, 2, 3, 4, 5에서 여기로 가는 함수들 중에서 치역이 이렇게 되는 함수의 개수는 몇이냐? 5팩이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첫 번째 문제라서 과하게 가긴 했어.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면 3개 정도 항목까지는 들어갑니다. 이렇게 5개 항목까지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할 거야. 그런데 이런 게 포함 배제의 원리다 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로 얘를 넣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저거 그냥 기존에 하던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바로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자, 얘네들을 1에서 배열하는데 A 다음에 B가 나오면 안 되고 B 다음에 C가 나오면 안 되고 C 다음에 A가 나오면 안 된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모국 기출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3가지 항목까지는 나온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A 다음에 B가 나오면 안 되고 B 다음에 C가 나오면 안 되고 C 다음에 A가 나오면 안 되는 이거 배열을 생각하려면 여러분들 뭐 6판 해놓고 A가 여기 있을 때 그럼 B는 여기 못 나오니까 여기 C가 오고 이런 일일이 따져볼 수는 없다라는 거지. 출제자 자체는 이런 의도로 이러한 조건들을 엔드로 넣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다 조건 and, 나 조건 and, 다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전체에서 다를 만족하지 않거나 나를 만족하지 않거나 다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들을 빼라라는 의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포함배제 원리라는 거를 익히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제일 먼저 이제 익숙해지면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요 줄을 쓰는 거예요. 요 줄. 요 줄 생략하고 머릿속으로 그냥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를 일단 써놓고 해야 실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전체가 일단 6개 일렬로 배열하니까 600이고 그 다음에 A 다음에 B가 오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거를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A 다음에 B가 오는 거잖아. 그럼 A 다음에 B가 오게 해. 묶어. 그래 놓고 5개를 배열하면 되겠죠. 5팩이지. 얘도 5팩이지. 얘도 5팩이지. 그래서 5팩을 3번 뺍니다. 자, 이번에는 겹치는 중복되는 경우인 거죠. 가, 나 둘 다 만족하지 않아. 그 얘기는 뭐야? A 다음에 B가 오고 B 다음에 C가 오는 경우인 거야. 그럼 A 다음에 B가 오고 B 다음에 C가 오게 하려면 이렇게 묶으면 되지. 이렇게 묶어버리면 돼. 하나, 둘, 셋, 4개. 4팩이야. 자, 그러면 나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다? 근데 다 똑같나요? 그렇긴 해. 자, 나도 만족하지 않고 다도 만족하지 않는 경우라는, 즉 B 다음에 C가 오고 C 다음에 A가 와. 묶어. 4팩이잖아. 이렇게도 마찬가지로 4팩이라는 거지. 3번 더합니다. 마지막으로 셋다 즉 A 다음에 B가 오고 B 다음에 C가 오고 C 다음에 A가 와. 이거는 안 되네. 그래서 형식적이지만 이렇게 마이너스 0 식을 쓸 때는 이렇게 해주면 간단하게 720 360 72 해서 432라는 결과값이 나와요. 우리가 경우의 수는 실제로 머리로 푸는 거긴 한데 되도록이면 수식으로 깔끔하게 떨어지면 제일 좋아. 자, 하나 더 해볼까요? 한번 문제. 조건 자체는 간단합니다. 1부터 15까지 15개의 수 중에서 4개를 뽑아. 그런데 걔네들 4개의 곱이 10의 배수야. 그러면 뭐 5가 포함된 경우, 10이 포함된 경우, 5하고 10이 둘 다 포함된 경우 뭐 이렇게 나눠서 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긴 해. 원래대로라면 그렇게 해가지고 꼬물 해가지고 답 내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10의 배수라는 걸 어떻게 보는 거냐면 2의 배수이면서 and 5의 배수란 말이야. 우린 and를 보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일단 대뜸 전체에서 2의 배수가 아니거나 5의 배수가 아닌 경우를 빼자라는 쪽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럼
그럼 15 컨비네이션 4에서 2의 배수가 아니야. 야, 4개를 곱했는데 2의 배수가 안 됐어. 그럼 전부 다 홀수만 뽑은 거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5개 중에서 4개를 뽑았는데 홀수만 4개가 뽑힌 거지. 그럼 홀수는 몇 개냐면 8개예요. 4개를 곱했는데 5의 배수가 안 됐어. 50, 15를 못 뽑은 거야. 그럼 그 3개 뺀 12개 중에서만 4개를 뽑은 거죠. 마지막으로 교집합이 중요한데, 자,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라는 것은, 자, 홀수가 1, 3, 5, 7, 9, 11, 13, 15 이 중에서 5의 배수 제외한 요 6개 중에서 4개를 뽑은 거야. 요 6개 중에. 그러면 2의 배수도 안 되고 5의 배수도 안 되겠지. 이해가 될까? 요게 포함배제의 원리예요. 이거는 계산하면 계산값도 예뻐요. 이거 우리나라 문제예요. 810원. 어떻게 포함배제의 원리라는 거 조금 느낌이 올까요? 지금 많이 졸려? 아이고. 자, 그러면 이 포함배제의 원리의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수죠. 교란수. 자, 교란수라고 멋있게 써놓긴 했지만 실제로 이게 뭐야? 자기 이름이 적힌 의자에 앉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수학적으로 조금 그래도 한번 써볼게요. 이거를 교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n이 2일 때나 n이 3일 때 정도는 다들 알고 있어요. 2명밖에 없어. A, B라고 적혀 있어. 그럼 A는 A에 가서 앉으면 안 되고 B는 B에 가서 앉으면 안 되니까 바꿔 앉으면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DP는 1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그게 3명이 되면 A, B, C가 이렇게 있는데 A 자리에 B가 앉거나 C가 앉을 거예요. 그러고 나면 B, C 자리에는 각각 C, A, A, B 이렇게 두 가지가 있구나. 그래서 디스는 2. 그래서 우리가 교과하면서 더 기억해야 되는 건 여기에 추가적으로 D4가 9, D5가 44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나와. 자,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예시를 4번 문제 한번 보시면 거기 가나 조건 볼게요. 1, 2, 3, 4, 5, 6, 7, 8, 9에서 1, 2, 3, 4, 5, 6, 7, 8, 9로 가는 1대1 함수입니다. 그런데 가조건하고 나조건을 보시면 9개 중에서 4개는 fx는 x를 만족하고 나머지 5개는 fx는 x를 만족하지 않는데 그렇다는 것은 9개의 원수 중에서 4개는 그냥 자기 자신을 함수값으로 갖고 나머지 5개는 다른 데로 가라. 126 곱하기 44라는 거죠. 이거 소인수분해야 뭐 하면 되는 거.
이게 직접적인 예시. 그럼 조금 빙빙 돌린 듯한 문제가 5번인데 이게 뭐고도 뭐고인데 경찰대하고 사관학교 문제에 꽤 까다로운 문제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 확통과 관련된. 그래서 요 5번 문제 같은 경우도 경찰대 기출이에요. 제가 교과에서 본 교란소랑 관련된 가장 좋은 문제. 이만한 문제는 네 지금까지 이 이후로 본 적이 없는데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자, 이해가 되셨나요, 상황이?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 문제가 아니라 원래 확률 문제인데 제가 경우의 수를 좀 바꿔가지고 앞에는 땡겨 쓰는 그런 문제예요. 자, 우리가 지금 포함 배제를 배웠기 때문에 먼저 포함 배제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5개를 다 꺼내지 않고 4개만 꺼내서 각각 4자릿수를 만들어. 이때 x1, y1 같지 않고요. x2, y2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x3, y3 같지 않아. x4, y4 같지 않아요. 자, 일단 A 주머니에서 먼저 4자릿수 만드는 건 5 퍼미테이션 4가 될 겁니다. 맞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든 4자릿수가 1234라고 하자. 그냥 편안하게. 그럼 그거에 맞춰서 얘는 여기에 1이 안 오고 2가 안 오고 3이 안 오고 4가 안 오게끔 하겠다 이거야. 아시겠죠? 오케이. 자, 5 퍼미테이션 4에서 y1이 1이거나 y2가 2거나 y3가 3이거나 y4가 4인 경우를 빼겠습니다. 그럼 y1이 1이면은 1을 쓰고 나면 나머지 3칸을 채우면 되니까 4 퍼미테이션 3이 되겠죠. 4 퍼미테이션 3. 나머지 4개 가지고 3칸을 채우면 되니까. 얘도 똑같아. 요 자리에 2가 와? 그럼 나머지 3칸, 나머지 4개의 숫자 가지고 3칸을 채우면 되니까 4 퍼미테이션 3이 될 거예요. 그걸 4번. 자, 이제 교집합. 첫 번째 자리에도 1이 오고 두 번째 자리에도 2가 와. 남은 3장의 카드 가지고 2칸을 채우면 되니까 3 퍼미테이션 2가 될 겁니다. 교집합이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4 콤비네이션 2를 써주죠. 6. 자, 그 다음에 3개씩 겹치는 거. 3개씩. 그러면 3개씩 겹친다. y1, y2, y3, 1, 2, 3이 와. 그럼 이 자리에 올 건 2가지씩 있겠죠? 그것도 좀 그럴싸하게 이 퍼미테이션 1이라고 쓸게. 넷 중에서 3개씩의 교집합. 마지막. 모두를 만족하는 한 가지. 이렇게.
그럼 120 곱하기 53이 되겠네. 우리가 경우의 수랑 확률이 어떻게 보면 확통의 메인이라고 볼 수 있긴 한데 전체 비중이 3분의 2니까 경우의 수는 똑같이 문제를 풀더라도 누군가는 이러고 넘어가면 누군가는 이 53이라는 거에 의미 부여를 합니다. 왜 53일까? 분명히 익숙한 수는 아니에요. 익숙한 수는 아닌데 뭔가 이 53을 쉽게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 그럼 이 53은 어디에서 온 거냐? 자, 항의 안에 남아있는 5라는 숫자를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뒤에 y5를 가상으로 만들어 놓아 항아리에 남게 되는 수를. 그럼 y5는 5랑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지. 오케이. 그래서 y5가 5인 경우와 y5가 5가 아닌 경우로 나눕니다. 그럼 여기에 5가 남는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1, 2, 3, 4가 여기에 오는데 1이 못 오고 2가 못 오고 3이 못 오고 4가 뭐다? 그거 교란수인데? 그 다음에 D5가 5가 뭐다? 그럼 1도 못 오고 2도 못 오고 3, 4, 5 D5인데 이렇게 해서 더해진 값이 53인 겁니다. 이해가 좀 될까요? 이게 이 문제의 전체적인 구조예요. 오늘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날씨가 따뜻해도 졸리고 추워도 졸리고 야, 중복조합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중복조합으로 들어가기 위한 기본. 자, 어떻게 좀 이해가 좀 되셨을까? 자, 그러고 나면 오른쪽에 있는 6번 문제 이제 중복조합을 한번 제대로 한번 배워보죠. 자, x, y, z는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다. 이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7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여러분들 이 한 문제 제대로 이해하면 중복조합 관련해가지고 이와 비슷한 형태는 절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이 한 문제만 잘 이해해봐. 이 한 문제는 잘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0 이상이 아니라 1 이상이에요. 그리고 위쪽 바운더리도 이렇게 있습니다. 상한이 이렇게 존재해요. 이걸 넘을 수가 없어. 아시겠죠? 자, 그게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봐봐. 우리가 배운 중복조합은 이러한 문자들이 0 이상이어야 돼. 0 이상이어야 되는데 1 이상이기 때문에 먼저 0 이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1씩 이렇게 빼줍니다. 더 좋은 거는 처음에는 치환을 하세요. 이렇게. 치환을 해주면 세 합이 4가 되기 때문에 그냥 3H4 3 더하기 4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4. 시작은 이제 무난하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같은 방법으로 x-1은 x 프라임, y-1은 y 프라임, z-1은 z 프라임이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얘네들은 어떠한 범위의 값을 갖냐면 0 이상인데 9 이하로 제한이 돼요. 자,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z 프라임이 1씩 뺐기 때문에 11이 됐는데 중요한 건 얘네들이 9를 넘으면 안 돼. 그래서 그냥 3h11 하고 싶은데 x 프라임이 10이 넘는 거 빼야 돼. y 프라임이 10이 넘는 것도 또 빼야 돼. z 프라임이 10 넘는 것도 또 빼야 됩니다. 그럼 3h11에서 뭘 빼야 되느냐? x 프라임이 10을 넘는다는 것은 또 x 프라임에서 10을 빼서 너는 이제부터 0 이상이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x 프라임이 10 이상이니까 10을 빼서 0 이상이 되게 바꿔줍니다. 그럼 10을 뺐기 때문에 얘는 1이 되겠죠. 그럼 x 프라임이 10 이상인 경우의 수는 3h1이 되고 얘네들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3번 빼주면 됩니다. 그럼 13 컨비네이션 11, 3 컨비네이션 1 이렇게 주고 나면 78 마이너스 9, 69가 나옵니다. 자, 그럼 같은 작업을 또 해서 이렇게 적어주고요. 여기에 있는 이 노란식을 똑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3h18에서 x 프라임이 10 이상인 거, y 프라임이 10 이상인 거 또는 z 프라임이 10 이상인 거 빼주자. 다행이라면 다행인 건 뭐냐면 18이기 때문에 얘도 10 이상이면서 얘도 10 이상인 그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다행이죠. 교집합이 없다는 거. 제가 그러나 일부러 또는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건 습관이에요. 자, 그럼 3h18에서 방금 이걸 따라 해주면 x 프라임 마이너스 10 y 프라임 z 프라임 8 그럼 3h8 3번 빼줍니다. 20 컨비네이션 190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런데 좀 의아한 거야. 뭐가 의아하냐? 어이씨, 그럼 이런 식이면은 얘는 자, 28인 경우를 생각해보면요 1씩 빼고 나면 25가 될 겁니다. 18 대신에 25가 될 거예요. 그럼 25가 되면 이거하고 이거의 교집합도 있어. 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쓱 봤는데 아니 1부터 10까지면은 10, 18 19고 뭐 해봐야 몇 가지 되지도 않는데 이런 빡센 연산을 해야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너부터 한번 고쳐보자. 너부터 어떤 식으로
처음부터 아예 바꿔버리냐면 맥시멈이 10이니까 10에서 x를 뺀 걸 a로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나니까 a의 범위가 0부터 9로 예쁘게 바뀌어요. x가 1부터 10이니까 a는 0부터 9로 예쁘게 바뀌어요. 자, 그러면 얘는 3개를 더 해볼까요? 30 빼기 x-y-z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즉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0 빼기 21을 해서 9가 됩니다. 뭐야? a, b, c의 맥시멈이 9까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을 넘어가는 일은 없는 거잖아요. 합이 9니까? 그럼 얘는 심플하게 3H9를 하면 되겠구나. 훨씬 간단한 연산으로 똑같은 결과물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의 선택은 뭘 가지고 하는 거냐? x, y, z가 최대가 되면 10, 10, 10해서 30이 됩니다. 그거의 절반을 딱 잘라요. 그래서 그거보다 좀 많이 크다 싶으면은 이렇게 치환을 해주는 거야. 절반을 자르면 15잖아요. 15보다 21이 좀 적당히 크다? 28? 너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얘는 무조건 이렇게. 4번에서 네. 그 30에서 x, y, z 빼는 걸 주고가 a, b, c 들어있는 아, 이거는 3번에 대한 세컨 솔루션. 아, 그치? 4번을 그래서 이렇게 잡아둔 건데, 그치? 이렇게 하면은 4번 같은 경우도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0에서 28을 빼면 그냥 2가 되니까 3h2 하면 간단하게 나오겠지. 그러면서 4 컨비션이 즉 6이 나옵니다. 중복조합은 이거면 돼. 일단 이해가 좀 될까? 아, 졸려. 날씨 진짜 엄청 좋던데. 저는 그래서 점심 먹고 산책 한 30분 하다 왔어요. 하천 따라 걸으면서. 와,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동물들도 막 고양이들 막 풀밭에서 막 뒹구르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동네 이제 하천에는 오리들이 되게 많이 살거든요. 오리. 여러분들 청동오리 봤어요? 우리 동네 청동오리도 있지. 청동오리는 되게 특이한 게 생긴 게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암컷이 화려한데 청동오리는 수컷이 화려해요. 되게 예뻐. 여기가 녹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녹색. 그리고 여기 약간 은빛. 그리고 암컷은 되게 수수하게 약간 갈색으로 온몸이 덮여 있거든. 그래서 수컷 한 마리에 보면은 암컷이 되게 여러 마리씩 같이 다녀요. 그러면 청동오리로 다시 태어나. 오늘 좀 졸린 날씨네. 앞으로 수업 계속 졸릴 겁니다. 시간도 시간이고 개념도 개념이고. 자, 잠시 쉬었다가 7번 하나 더 해볼 겁니다. 오늘 천천히 할 거야. 중국조합.